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한때 일본이 이 시장을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1위를 빼앗은 후 일본은 끝없이 추락을 거듭했죠. 물론 일본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소 합종연행, 이른바 연합전선을 통해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은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조선업의 살 길이 기술 초격차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세계시장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을 주축으로 세계 수주 압도적 1위에 등극하는 경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기술 집약적인 선박으로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LNG선은 1980년대까지 일본 조선사가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가 각고의 연구 및 개발 끝에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전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한국조선은 2020년 하반기에 들어 9월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는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8월 역시 전 세계 발주량의 73%를 수확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 세계 물량의 69%, 60%를 독식했죠. 놀라운 기록입니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주량을 기록한 건 9월뿐입니다. 그 외에는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을 놓고 탱커와 LNG 선박의 수주를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조선은 7월 92%의 탱커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8월과 10월에는 70%를 유지하다가 10월에는 다시 92%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고작 8에서 26%대의 점유율을 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전멸이었습니다. 탱커 수주가 전무하다가 8월 한 달 동안만 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회장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현재 일본의 조선업은 연이은 인수합병에도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LNG 운반선도 독보적입니다. 지난해 7, 10, 11월에는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00%의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국과 일본의 LNG선 수주 점유율은 0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주 물량이 적었던 8월 역시 한국 조선만이 17%의 LNG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한국이나 중국 한쪽이 수주를 싹쓸이 하거나 한중 양국이 반반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국조선이 지난해 발주 가뭄 속에서도 하반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료탱크,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기술력입니다. 현재 대형 선박의 대부분은 디젤 엔진을 쓰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디젤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엔진을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역시 기술의 승리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LNG선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연료 시스템인 하이에스 가스를 LNG선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이에스 가스는 LNG의 지연 기화량에 맞춰 압축기 용량을 최적화하고 압축기와 기화기를 병렬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하루 최대 1.5톤의 LNG 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저장 탱크에서 기화한 천연가스를 거의 100% 재액화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재액화 장치는 화물로 싣고 가는 LNG가 자연적으로 기화한 것을 다시 액화해 화물창에 집어넣는 장치로 LNG선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어서 선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6년 단일 냉매 방식의 완전 재액화 설비가 탑재된 LNG선을 지난해 2월엔 호남 냉매 방식의 완전 재액화 설비가 탑재된 LNG선을 세계 최초로 인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또한 LNG선 대부분에 완전 재액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조선사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최대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은 초대형 컨테이너 기술 제휴를 협정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현재 여객선 외에는 선박 건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도양의 모리셔스선 부근에서 일본 국적 벌크선 와카시오호가 좌초하며 중유 1000톤 이상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이 일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죠. 2013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몰컴포트5가 예멘 인근 해역에서 두동강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선박에 비해 선체는 가볍고 얇게 건조한 이유도 있지만 설계와 제작 기술이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선급 규정 확립이 안 돼 있어 아무나 대형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포장 화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조선이 초대형 선박에서도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안전성 분야에서 신뢰를 얻고 있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과 미국에서 선박 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가별 선박 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한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사의 운항 및 영업 비용 부담도 크게 줄게 됩니다. 따라서 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게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죠. 중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때 중국이 규모의 경제로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이제 안 통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랑스 CMA CGM이 중국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년 넘게 건조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LNG선에 대한 글로벌 선주사들의 신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사고를 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중국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엔진 고장으로 바닷가 한가운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는 중국의 기술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한국의 LNG선 수주가 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LNG를 운반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피해는 선주사가 다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한국에게 계속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승자 독식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서둘러 고부가 가치 선박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등 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둘러싼 미중 코로나 전쟁에 다시 불꽃이 튀고 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맹공을 퍼붓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산소를 잘못 배웠다는 막말까지 던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통계 조작, 책임 소재 등 코로나 관련 모든 분야에서 맞붙고 있는 미중 갈등은 지난달 말 미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마스크 등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란 표현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4일부터 미국의 공세가 거칠어졌다. 중국에 대한 포화는 바이러스가 후베이성의 우한 실험실에서 비롯됐다는 데 집중됐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2년 전 미 기밀 문서를 인용했다. 미 관리가 2018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연구하는 우한의 연구소를 방문한 뒤 안전과 관리의 취약함에 대해 2차례나 보고서를 올려 지적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15일엔 폭스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보다 구체적으로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초기에 취한 행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관련 자료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실험실 의사가 사태가 번지는 걸 막으려 했던 노력을 보여주며 우한 실험실의 연구 목적은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 식별이나 퇴치해서 미국에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으며 처음 감염된 영호 환자는 우한 실험실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실험실 근무자가 감염된 뒤 나중에 우한 사람들과 접촉해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가 발원지로 처음 하는 수산시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엔 미국과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언급한 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 실험실 유출을 감추려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는 또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으며 안전관리 소홀로 한 실습생이 감염됐고 그가 이후 남자친구를 감염시키고 또 수산시장을 방문해 크게 확산됐다는데 이게 맞는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도 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이 무서운 국면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에 나와 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소가 수산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동안 자제해온 중국 대리기에 가세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현재 바이러스 유출과 관련해 의심을 받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우한질병통제센터 두 곳 중 우한질병통제센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우한질병통제센터는 불과 280m 거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학자가 이완 질병통제센터가 많은 박쥐를 붙잡아 연구하고 있다며 이곳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정말로 중국 정부가 진실을 털어놓아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15일은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양제츠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에 대항하고 미래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면적으로 투명해야 하며 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16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섰다.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는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문제에서 세상을 보도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지금 중국 지도자가 하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16일 중국 우한시 질병통제주의부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잘못됐다며 사망자 수를 무려 1290명이나 늘렸다. 이에 따라 2579명이던 사망자가 갑자기 3869명으로 급증했다. 늑장 보고와 누락, 오보 등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었다며 그것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에 보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신종 코로나가 미군이 우한에 가져온 것이란 주장을 펼쳤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정치 노름은 그만하고 역병 확산이나 막으라고 쏘아붙였다. 18일 중국 환구시보는 더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 공격에 나섰다.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진이 트럼프 대통령은 눈이 나쁜가 아니면 어릴 적에 산수를 잘못 배웠나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다. 요한 사망자가 50% 늘어난 걸 트럼프 대통령이 2배 증가로 해석한 걸 비꼰 것이다. 말하는 게 모두 엉터리인데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또 최근 미 정보기관이 우한 실험실 유출설로 중국을 먹칠하고 있다며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로 보내 조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 실험실이나 중앙정보부에 사람을 보내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 중국 언론이 과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험한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른 건 드문 일이다. 후시진은 이 같은 비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올렸다. 중국에선 트위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데 후시진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또 영어로 글을 올렸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방증이다. 후시진의 트윗이 저오리젠의 지난달 중순 바이러스 미군 유포설에 이어 또다시 미중 관계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여유입 사례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비상이 걸린 동북부 해룡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여기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옌타이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양은 언론사에 옌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피터 윈터의 그 다음날 코로나 중환자 한 사람이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상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여러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 건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중국 전역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 산둥성 서우광시의 여러 소식통들이 피터 윈터에 전한 말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하였으며 사망자 친척들의 입을 막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억제되었다는 거짓 인상이 심어진 것이다. 피터 윈터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가 검열한 뉴스를 보는 반면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전염 위험이 아직도 크니 집에 머물라고 신신당부. 이런 정보의 불일치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익명으로 피터 윈터에 얘기한 한 남성은 많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발표한 뉴스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매로 그의 아내는 정부가 올해 곡물이 풍부하다며 중국이 곡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루머를 부인한 직후 양식을 얼마 비축하기로 했다. 관영 언론과 정부 관리들이 곡물 부족에 관한 뉴스를 부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아이들조차 정부의 정보에 혼란스러워한다. 산둥성 더저우시 정은의 초중학교에서는 전염병 예방 수업을 마련했다. 그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육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먹고 전염병을 유발시킨 자들을 비난했다. 학생들의 한 학부모는 피터 윈터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정부가 코로나19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더니 이제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